앞으로도 이제 달러는 좀 약세 압력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좀 봐요. 그리고 달러가 하락할 때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대신증권의 글로벌 리서치를 담당하시는 문남중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문남중 팀장님과 여러분이 네. 또 관심 깊게 많이 이제 보고하시는 ETF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 네네. 네, 뭐 한 7월 그때부터 해서 원래는 한 1,100원대 초반이었다가 약간 테이퍼링 우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헝다그룹 위기? 그래서 네네. 약간 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달러가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달러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달러와 같은 경우에도 ETF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대표적으로 그러면 어떤 ETF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달러를 포함한 통화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고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매매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제 선물을 통해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화폐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선물 투자를 할 경우에는 거래 단위가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초기에 투자하는 자금들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어떤 단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화폐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금액 자체가 작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일정 규모가 커지게 되면 또 이게 또 보관하려고 하면 또 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단점들을 해소시키고 정말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게 이 ETF를 통해서 달러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가능해진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달러라는 게 환율이잖아요. 이 환율이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글로벌 전략을 좀 하고 있지만 많은 자산들을 좀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주식 쪽에 올인하고 있다 보니까 이 주식의 어떤 향후 전망을 할 때 우리가 보통 경기, 이익, 수급, 밸류에이션, 정책 이 5가지 잣대를 가지고 그나마 이제 향후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환율은 이런 변수들이 통하지가 않아요.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발빠르게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달러가 이 향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도 이제 달러는 좀 약세 압력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좀 봐요. 약세요. 네네. 그러니까 원화 강세. 그렇죠. 환율이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네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사실 미국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국채를 많이 찍어내면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이 미국에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부채라는 개념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지출이 커지다 보면 사실 달러는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약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달러 약세가 그렇게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이 달러라는 게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미국 국채를 사려고 미국으로 자금들이 쏠려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 미국의 국채를 사기 위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달러는 강세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달러가 생각보다 약세를 보이는 속도가 좀 느리게 움직이는 이유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러가 올라갈 때 그리고 달러가 하락할 때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지금 현재 미국 상장된 ETF에는 대부분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S&P 500을 추종하는 ETF처럼 1배, 2배, 3배, 그리고 마이너스 1배,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3배처럼 다양하진 않아요. 다만 달러가 상승했을 때, 하락했을 때 승수로 따지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정도로 상품은 대부분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UUP라는 티커를 가진 ETF가 있는데 이게 인베스코 DB, US 달러 인덱스, 그리고 블리시 펀드라는 ETF 명을 갖고 있어요. 사실 저도 안계에서 얘기하려고 하면 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 ETF라는 게 너무 길어요. 너무 길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사실은 티커를 갖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UUP. 이거는 좀 암기를 하면 에어지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올라갈 걸로 생각하면 UUP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달러가 하락할 걸로 좀 보고 있다면 UDN. UDN.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UP가 up, 그러네요. UUP, 아, USD. USD가 올라간다. 네. 아, 그러니까 쉽네. 떨어질 때는 이제 USD가 다운한다. UDN. 아, 네, 이렇게 좀 기억해 놓으시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음. 아마 국내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이 달러에 대한 투자는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 성장대 ETF 가운데 이 달러에 투자는 방금 얘기해드렸던 두 가지 상품, UUP, UDN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억해 놓으시면 되게 좋아요. 네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 사실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이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긴 했는데 우리가 뭐 달러 예금을 통해서도 투자할 수 있는 네.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은행에서 뭐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산다고 하죠. 네네. 근데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ETF로 투자하면 뭐 장점이 있을까요? 사실 번거로운 부분에서 좀 많은 장점들이 있죠. 은행에 가서 달러 예금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은행을 한번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달러에 예금을 하기 위한 계좌 개설을 하려고 하면 한 번은 꼭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번거로움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달러는 많이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달러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의 가치를 인식해서 어떤 투자의 방법을 바꾸려고 할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못 하잖아요. 은행 예금은 말 그대로 예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만 게 되는 게 아니라 예. 약간 좀 시차가 있나요? 시세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그냥 지금 현재 달러 가치를 그대로 이제 반영하면서 실제로 투자하는 투자자가 앞으로 이제 달러가 뭐 올라가려고 할 때 떨어지려고 할 때 지금 이 순간에서 실질적으로 바로 어떤 매매에 대한 행위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이 달러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있다가 좀 달러가 올라갈 것 같으면 달러가 올라갈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품을 바로 살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샀다가 달러가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바로 또 달러를 가지고 있었던 ETF를 또 매도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실시간으로 좀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투자 수단으로서 어떤 투자자들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좀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혹시 뭐 단점은 있나요? 그러면 그냥 제가 이제 국내에 상장돼 있는 그냥 달러 ETF 거기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달러 선물에 투자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롤오버 비용이 중간중간에 그렇죠. 계속해서 발생을 네네. 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뭐 네. 안 좋다든지 네네. 그래서 뭐 방금 말씀하신 뭐 UUP나 UDN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맞습니다. 통화나 원자재를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물 교체를 하다 보면 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투자하고 있는 어떤 대상의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 아니면 계속 떨어질 거다 어떤 일방향의 흐름들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때 투자하면 좋죠. 왜냐하면 그런 얼물을 교체하는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수익을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반대로 가격이 계속 행보를 한다. 크게 움직이지도 않고 그럴 경우에는 말 그대로 비용이 수익을 깎아먹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이 달러 ETF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달러라는 이제 특성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달러를 보유하고 달러 이외에 6가지 종류의 다른 달러를 이제 숏 포지션을 취하면서 전체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형태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6가지 통화가 대충 어떤 것들인가요? 그러면? 뭐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타 이제 환율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뭐 엔도 들어가고 유로도 들어가고 그리고 뭐 스위스 프랑 같은 것들도 네네네.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럼 그런 걸로 숏 포지션을 취하고 달러를 롱하는 그렇죠.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달러 인덱스 추종하는 ETF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올라갈 때 하락할 때 제가 이제 올라갈 때를 염두에 두고 말씀해드렸고 반대 같은 경우에는 반대 포지션을 취하면서 해당되는 지수의 수익률이 날 수 있게 운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통화 같은 경우에는 3대 통화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하나가 앞으로 올라갈 거를 염두에 두고 이하나에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달러 대비 이하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차피 미국 상장된 ETF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이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되는 포지션을 취해야 네. 실제적으로 내가 지질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익이 나죠. 예. 근데 달러 대비 이하나는 강세를 보이지만 사실 달러 대비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한 부분에서 수익이 상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수익을 또 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아. 이런 달러를 포함한 통화 ETF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6개 달러에 대한 달러가 아니라 6개 통화에 대한 숏 포지션을 취하고 뭐 달러는 롱을 하는 네네.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인식을 하면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달러를 뭐 은행을 통해서 보유하는 것보다는 뭔가 확실한 이게 뭐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확실한 뭔가 포지션에 따른 수익은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 예금은 말 그대로 예금입니다. 일정 이율을 보장을 해주는 상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달러에 투자했을 때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그 강세를 보이는 만큼 그 수익분을 가지고 가는 게 대부분의 투자자가 원하는 건데 그게 제한되어 있는 거죠. 이 예금이라는 거는. 다만 ETF는 달러가 강세를 보여서 수익률이 커질 경우 그 수익분을 대부분 내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뭐 예금보다는 이제 투자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게 또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좀 봐요. 네. 정리를 해보면 네. 일단 달러를 ETF로 투자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렇게 신속하게 그렇죠. 실시간 시세를 반영해서 네네. 내가 언제든지 사고팔 수 있는 네. 그런 메리트가 있는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달러를 롱하고 그 나머지 주요 통화 6개에 대해서는 숏 포지션을 취하기 때문에 확실히 뭔가 내가 달러가 올라갈 거다라고 했을 때 그냥 예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ETF에 투자하는 게 좀 더 확실한 그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반면에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간 뭔가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바로 흘러갈 때 네네. 계속해서 지지부진한다든지 네네네. 그러면 롤오버 비용이 발생을 그렇죠. 해서 네. 그냥 그때는 예금을 들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